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네요.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제목은 간단하게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금리 인하가 돼서 상업용 부동산 이거를 사야 된다. 이런 기사도 있고 압구정 현대가 71억에 팔렸다. 재개발되는 내 집 앞 도로는 누군가 어디로 해야 되냐? 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끼고 집 팔았는데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시장 규제 파트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제 부동산으로 수요를 끌어당기기 위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출 규제가 그대로 되게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를 2단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는 없어요. 본인이 정말 아주 갑자기 떼돈을 벌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은 어렵고요.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파트에서 압구정 현대가 금액이 아주 크게 팔렸다.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 현대 매매는 한 200건 이상이 있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본다 하면은 거의 64평은 한 21년도 63억인데 8월 달에 83억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40억대, 50억대 하다가 갑자기 이제 80억대로 올랐죠. 그다음 63평도 마찬가지. 갑자기 60억대에서 80억, 그러다 90억까지, 90억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입지는 최상이죠, 사실. 한강, 동호나 성수에서 한강의 코너,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는 최강으로 저도 차를 타고 넘어갈 때, 여기에 참 고층 아파트가 올라온다면 정말 한강변 쪽으로 괜찮을 거라고 느낌은 딱 왔는데, 금액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 소위 말해서 이 정비 사업에 이 분담금을 내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이 금액을 사서 분담금 내고 실제 매매가, 분양가가 이루어지면 이 금액에 이제 실제 거래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을 시키고 등기를 안 치고 계약 해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약 해제가 나중에 이제 되면은 뜰 겁니다. 그런 게 옛날처럼 계약을 해놓고 등기를 안 치고 계약 해제하면 이제 표기가 안 됐는데 지금 표기가 되니까 이렇게 실제 이제 거래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알아봐서 가압류 걸어서 다른 식으로 풀어놨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 이거를 투자하실 때 이 금액이 됐다고 해서 바로 덥석 물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호가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본다면은 아마 실거래가 이렇게 찍히면 비슷한 금액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실거래가를, 네. 아마 제 예상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 분양은 청약 기사들이 많고, 분양 관련해서 제가 허위 매물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최소한 200에서 300개를 올립니다.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광고비도 아끼고, 오히려 이제 그 소유주분들을 일주일이서 한 달 단위로 아니면 문자나 전화로 항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소유주 광고를 저는 많이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연락처를 알아보고 사업자 법인이면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개인이면 다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는 저도 의뢰서 확인서 이런 카톡이나 문자를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다 이렇게 확인을 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서울에 이제 청량리 쪽에 신축 분양하는 오피스텔 근 15억 사이에 물건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소유주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부산에 있지만 혹시나 부산에서 이제 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하고 공급 계약서 다 받아가지고 정말 합법적으로 그 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0%죠.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허위 매물이래요. 이렇게 모르는 곳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문자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잔금을 치고 나서 단톡방이 이제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상황이 좀 급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거를
뭐 마피를 해서 좀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단톡방에서 이제 잔금 치신 이제 뭐 소유주분들이 이거 우리 집값을 내리는데 여기에 광고 낸 부동산들 신고를 하자 해가지고 허위 매물이 아닌데도 신고를 당해서 전화를 하니까 이런 거 시세나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또 소유주분들도 거기에 단톡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동이 되면은 그렇게 금액을 이렇게 낮추는 거는 좀 우리 재산권을 지키는 게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전 소유주분하고도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참 내 재산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오늘 또 소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할 텐데 참 황당하면서도 이게 뭐 표현은 그렇지만 단합이구나. 근데 개인 사정에서 좀 빨리 처리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선량한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신고를 하시는 거는 뭐 올바른 정책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분이 허위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예. 제가 소명 자료, 뭐 문자, 카톡, 그 다음에 뭐 해서 공급계약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거 자체가 정말 솔직히 표현하자면은 참 아이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의뢰인이 의뢰를 받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신고를 하니까 리스트에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이거 한 다음에 제가 광고를 못할 것 같다고 타지에 있다 보니까 현장 부동산이 아니면은 뭐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뭐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 제가 또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호가를 상승한다. 지금 뭐 금리 인하를 된다 해서 부동산 쪽으로 수요가 바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단절이 돼놨어요. 금액대별, 위치별, 입지별. 그러다 보니 호가 상승이 결국에는 거래가 될 거라고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하고 매수 측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비아파트 특히 이제 소형 뭐 아파트나 도시형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나 월세 수요 증가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래가 조금씩 문의나 거래가 조금씩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어제 그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계약을 했는데 다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뭐 11월 달부터 공시 140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임대사업자도 126%뭐 주택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공시지가 126%대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사실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이 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안전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파급 효과가 선량한 이제 임대사업자들까지 조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으로 가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또 풀어내는 방법들이 결국 전입 신고는 하되 전월세 신고나 이런 것들 안 하는 식으로 뭐 그런 조건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딱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다 이제 머리를 틀면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선량하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정책들에 대한 이제 그 다음 대안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정치 위반권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까지 디테일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투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뉴스도 뭐 상가 투자를 하는데 공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결국 목표로 합니다. 임대 수익을 통해서 이제 이자를 내고 이자를 충당하고 향후 시간이 지나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짜는데 임대 수익 자체가 지금 안 나는 거죠. 공실이 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는 많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월세는 월 임차료는 받기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권도 급이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어떤 분들은 S, A, B, C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중상,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개인들마다 상권에 대한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핵심은 똑같거든요. 항상 다들 그럽니다. 입지를 봐라, 입지를 봐라. 상권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쪽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상가 전문으로, 부지 전문 상가 전문으로 해서 맨날 이제 상가 물건,
인수받고 막 상가만 하는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터지는 시점에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상권이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반경에 이제 그 주출입을 다 막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완전 단절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뭐 유동 소비 인구, 특히 상권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권의 트렌드가 계속 이제 변동을 하기 때문에 뭐 탕후루, 뭐 마라탕 이런 것들 무조건 이제 남을 따라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뭐 특히 상권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거리 무슨 거리, 어디 주변에 뭐가 생기고 있다, 어디 주변에 뭐가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인위적으로 생기는 상권에 대해서는 정말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뭐 투자나 아니면은 아니면 임차인으로 들어가든 뭐 본인 가게를 열든 그거는 정말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승산이 있다. 소위 말해서 빨리 이제 들어가서 빨리 선순환을 시킨 다음에 치고 빠질 수 있는, 아니면 뭐 정말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만약에 임차인이 없어지거나 뭐 그랬을 때 내가 임차인을 새로 들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지식도 있고 뭐 트렌드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리들은 항상 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명이 정말 짧아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 특정 거리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구경을 오고 뭘 하고, 요즘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외국이나 인테리어가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정말 따라하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를 안 간다 하더라도 정말 뭐 인테리어 쪽으로는 정말 지방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어와서 그거를 구경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고정적인 소비 인구가 돼서 충성 고객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뭐다? 입지다.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남기려면 입지로 가야 되고, 임대 수익도 상권도 입지를 따라서 결국에는 특정 안테나 매장이나 특정 매장이 사라질 수 있고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새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입지와 가격입니다. 입지와 가격.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좋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을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저같이 이제 공부도 계속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부동산들을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개 관련해서 이제 갭 투자 관련해서 뭐 하는데, 소위 저희가 이제 뭐 갭 투자를 많이 합니다. 상가, 뭐 주거용 특히 갭 투자 이야기 많이 하고, 상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매매를 할 때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주거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항상 임차인께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서류를 만들어 드리고 하면은, 아니 최 소장, 최 부자, 이거 뭐 불편하게 왜 긁어 부스럼 일으키고 뭐 이렇게 왜 하느냐, 막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나 안 받아도 된다, 뭐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뭐 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이 법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고지 의무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못 말하면은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것만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손님들께 판단으로 내리는데, 이제 주거든 비주거든 매매 시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한다, 이 말을 이제 알아보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제3조의 대항력에 이제 제4항에 나옵니다. 임타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소위 말해서 내가 양수인이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소유한 사람, 그 이전 파는 사람의 그 양도인의 권리와 권리 의무를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임대차도 그렇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제3조 대항력에 여기 보시면은 2항에 보시면, 제2항에 보시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결국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계를 한다,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보증금을 승계한다, 이런 것들은 뭐 민법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채무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 소위 말해서 돈을 주고 받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돈을 주고 받아야, 보증금을 주고 받아야 된다. 채무를 인수받아야 된다. 근데 이 면책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양도인은 그 채무인수를, 원래는 기존의 임차인과 내가 채무인수의 권리 의무 관계자였는데 내가 이거를 매매를 통해서 양수인한테 이 권리를 넘겨주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면책적 채무인수라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판례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보시면은
임차인의 임차인의 소위 말해서 동의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의사가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동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고지를 뭐 이게 묵시적이든 아니면 이제 뭐 문서하든 임차인이 동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뭐 내가 동의 안 해주면 뭐 매매를 못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임대차 관계를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임차인은 기존의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어, 이게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임대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뭐 말하면 되고 뭐 매매했어요. 인수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인 바뀌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의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큰 사건 사고들은 판례에서 보면은 사건 사고는 뭐냐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 기사에도 나와 있겠지만 임차인이 법인이었어요. 법인은 사실은 이 법조항을 보면 법인은 주민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이제 그 2조와 3조에서 보는 그 법인의 이제 직원이나 아니면 지정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인도와 전입 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하는데 이 임차인이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만 근데 그걸 동의를 안 한다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예, 법을 잘 모르세요. 모르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 잘못 설명하면 오히려 내가 기책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말을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 하면은 결국 당사자, 계약 당사자 양수인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조항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 주거용으로 들어간다면 임차인이 내가 동의 안 해.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보증금 돌려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보증금의 증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재 기존 임대차 유지를 안 하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존에 살고 있고 애가 있고 생활 환경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진 않죠. 해지를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만기 시점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보통 말해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건가? 아닙니다. 그거와 그건 법이 다른 거예요. 단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안 하고 승계를 하고 동의를 한다. 너희가 매매를 했을 때 임대인 너희가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로 승계를 한다.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한다. 나도 임대차 계약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한다. 이 동의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 판례에서 법인이 나 동의 안 해. 나 나갈 거야. 보증금 돌려줘. 그러면 갑자기 이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뭐 못 돌려주겠죠. 사실 갭 투자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이제 근저당을 걸어버리고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너무 경매로 네, 경매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배당을 받고 결국 그 지금 양수인께서 이거를 뭐 또 그 경비랑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은 하늘에게 날벼락 맞는 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공인중개사협회나 중개사한테 이제 너희도 책임이 있다 했는데 뭐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이거는 이제 변호사의 업무지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나오면은 저처럼 법을 아는 중개사들도 섣불리 이제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굳이 말한다 해서 긁어부스럼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알려는 드리고 대비책은 항상 사람이 이제 어떤 경우 최악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상황이 되시면은 이제 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상담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또 상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서울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 법인, 뭐 중개법인에서 상가 건물을 뭐 매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아주 수익률이 좋게 현재 수익률이 좋다는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소위 쳤죠. 그러니까 양념을 친 겁니다. 이 수익률 괜찮고 입지 괜찮으니까 사세요.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수인이 사셨어요. 근데 요 조건에 이제 나 계약 해지하겠어. 비슷합니다. 네, 상가 임대차도 똑같거든요. 나 계약 해지하겠어. 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수익률이 쌌다. 그 전체층이 다 공시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개한 법인에서 뭐 이 상황이 법적인 중개법인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뭐 도의적으로는 정말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수하신 분들은 뭐 결국에는 그분도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인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자 충당도 안 되고 새로 임차인 구해집니까? 그리고 매매한 뭐 그 중개법인의 임대차를 맞춰달라는데 걔들도 소위 표현은 그렇지만 쌩까죠. 뭐 어떻게 그거를 하겠어요? 사실은 뭐 표현은 그렇지만 이건 작업 들어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중개법인의 능력이 뭐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고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거기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부동산들은 워낙 많이 봤고요. 정말 뭐 수익률을 뭐 뻥튀기 해서 뭐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뭐 이런 조건 매매를 할 때 만약에 그대로 유지하겠다 동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자격증 많다고 공부를 안 하는 중개사가 너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중개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워낙 법이 다양한데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재개발, 재건축, 뭐 압구정 현대. 그리고 도로를 이야기 안 드렸네요. 도로는 보통은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그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뭐 투자한데도 그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알박기를 했어요. 누가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식으로 하니까 그 도로 주출입구가 나는 그 도면이 나오니까 그 전에 이제 도로를 알박기를 해서 그분이 사셨을 때가 한 천몇백만 원, 이천만 원도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합에서 그걸 샀을 때 몇 억에 샀거든요. 그건 뭐 투자로 본다 하면은 몇백 배 남긴 거죠. 사실은 뭐 한 100, 120, 150까지 남겼나? 그래서 수익률이 150%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무상으로 이제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에서 받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도로나 이런 것들에 기부 체납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 좀 많이 겪습니다. 만약 도로가 맹지다, 도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특히 그리고 그 인접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다툼이 많아요. 지금도 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의 물건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와 분쟁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인수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도로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그 간에 간청에서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구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 거랑 그냥 무단 양수를 해서 도로를 쓰게 하는 거랑 일반으로 인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특히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연이 되면은 뭐 한 달에 이자가 억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런 알밖에 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의 대상이 되는구나. 한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단순하게 아시는 분들은 뭐 도로를 통해서 입주권을 받는다. 이런 것들만 아시는데 이런 거를 또 보시는 공부를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은 이게 또 도움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호가가 상승하고 있고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월세 수요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임대 사업자분들은 조금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상가는 이제 단가 투자하실 때 항상 상권 분석과 입지를 항상 최우선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요. 이 중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중개사님들 뿐만 아니고 임대인 분도 있을 거고 임차인 분도 있을 거고 뭐 주거든 비주거든 상업이든 상업용이든 이제 이 승계되는 게 무조건 뭐 승계된다 해서 중개사가 뭐 이렇게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교차 감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임차인께 제가 이번에도 할 때 그 차트 표를 다 만들어 드렸어요. 임차인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이걸 받아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사실은 뭐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왜 하는 거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나중에 하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구구절절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너무 또 저도 좀 시간 서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사실 이거를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 오늘은 조금 사설이 길었지만 정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좋고 이제 구독자 수가 1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100명에서 1000명을 향해서 10,000명으로 가는 데까지 최보자 부동산과 함께 가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